여기 전 세계 60개국을 돌며 1,800여 권의 사진집을 모은 사람이 있다. 설명하기보다 그냥 사진이 주는 굉장히 따뜻함이 있어요. 사진 속에 작가가 관객들한테 말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오랫동안 보니까 금방 캐치가 돼요. 근데 그 작가를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되게 따뜻하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보세요. 저는 사진 그렇게 잘 막 거창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되게 사진은 편해요. 그냥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취미예요.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다양한 사람들 속 나를 찾는 이야기 프리오션. 이번 영상은 사진의 진심인 선생님 이야기다. 이곳은 대한민국 서울. 사진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버스 안이다. 이날은 스마트폰 대신 카메라를 들어봤다. 자연스레 주변을 보게 됐고 늘 저기 있었을 휴지통이 생소하게 느껴진다. 이곳은 신월동. 찾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골목 안에 모던한 5층 건물이 있다. 이곳은 국내 1호 사진도서관 사진서가다. 사진서가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은 오픈 준비에 한창이셨다. 이번에 만난 선생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실까? 다 정리하고 커피 드세요? 아, 네, 맞습니다. 계속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네. 준비하고. 아, 그럼요.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수많은 카메라들이었다. 이 카메라들은 선생님이 실제로 사용하셨던 것이라고 하는데 부자이신가? 선생님은 오픈 준비를 꼼꼼히 오래 하신다. 소독하는 손에도 천장. 커피 뭐 좋아하세요? 산미 있는 거 좋아하세요? 조금 덜한 거 좋아하세요? 제일 죄송하지만 그 카페인에 엄청 아, 민감해서. 그럼 저기 다른 차 있어요? 네, 얼음물이나 차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나중에 그렇게 해드릴게요. 저거 네. 아예 너무- 상관없어요. 저는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돼서 여기 가게 손님 때문에 네, 온도가 네. 날씨에 따라 맛이 다 틀리거든요. 아, 날씨에 따라서도. 네, 맛이 온도에 달라요? 따라서도 막 좀 차이가 있어서 아침에 먹어봐야 되거든요. 아, 저도 되게 싫어요.
커피 원두는 뭐뭐 다르세요, 여기서는? 그 시그니처 로스팅이라고 해서 콜롬비아랑 텍스처 브랜드 좀 비싸요. 근데 손님들 사진 하시는 분 되게 커피를 좋아하셔서 싼 거 하고 싶지가 않아서 좀 비싼 거 하고 있어요. 또 되게 재밌는 건요. 네. 사진가들 되게 재밌어요. 작가들은 좀 특이해요. 여기 딱 들어오면 네. 경계를 해요. 아, 그래요? 이건 뭐지? 하는 얼굴 표정도 있죠. 이 공간은 뭐지? 이런 네, 표정. 그리고 그렇게 경계를 하고 보시다가 저가 2층에 올라가서 저렇게 설명하고 하면 그때부터 얼굴이 싹 바뀌어져요. 여기도 네, 이렇게 만들어놨나 하는 생각보다 이제 공간이 작은데 아장아장 이쁘니까 개인이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래서 좀 경계를 풀으셔요. 그때서 하면 나갈 때는 또 밝게 웃고 나가요. 나 다음에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명함도 이렇게 되게 명함이 많거든요. 사진 작가들 명함 오, 쌓였네요. 이렇게. 다 쌓여있어요. 다 작가들이 다 사진. 본인의 명함들을 이렇게 주시고 가시죠. 건축 일을 하셨던 선생님은 직접 이 건물을 설계하고 꾸미셨다고 한다. 1층은 국내 작가, 2층은 해외 작가의 사진집이 진열되어 있다. 이게 동선이 사실은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층에 올라가는 동선입니다. 네.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진 보고 이렇게 와서 2층으로 오는 동선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처음부터 기획을. 그래서 그때가 다운되어 있는 건 저랑 손님이랑 책 보실 때 눈이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다운을 시켜놓은 거예요. 진짜 섬세하게 그것까지 생각하셨네요. 같은 레벨에 있으면 또 답답하기도 하고 천장이 나쁘다는데 이 손님이 저랑 이제 있으면 어떤 간에 눈을 마주친다. 그러면 책 보실 때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안 하려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건물을 칠 때 이거를 기획하고 1, 2층 가게 책방을 만들었을 때 이쪽 부분이 남쪽이에요. 남쪽에서 이제 책은 빛 때문에 되게 바래요. 그래서 그걸 염두를 많이 했던 게 그래서 창을 안 연 저렇게 쪽창을 길 창을 만든가 1층에는 저 건물이 걸려서 빛이 이쪽으로 투과가 안 돼서 책이 다 보호가 돼요. 그래서 창을 그쪽으로 안 낸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온도와 습도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오랫동안 보관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는 좀 있어야죠. 그래서 좀 거기에 맞게 온도를 틀고 막 한겨도 시키는 이유가 철저히 진짜 이 사진집을 네. 위한 공간을 그거 설계하신 거네요. 그나마 저가 이제 그게 전공을 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아니까 그래서 그나마 어떻게든지 버티고. 저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알고 있어서 저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 수익 구조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도 뭐 이걸 하고 싶어서 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내가 여태 그 전에 사진 공부할 때 힘들게 했지만 다른 분들은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었던 게 이렇게 된 계기예요. 처음에도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았었어요. 이걸 공개를 할 거 이제 사진책은 공개를 하고 나면 굉장히 이제 훼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보면 비닐이가 다 싸져 있던 이유가 맞아요. 서점 사진책은 이제 사람의 손때가 타면 그 다음부터 오염이 되기 때문에 종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저도 사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책을 많이 모아서 혼자 보는 것도 욕심인 것 같아서 이제 공개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이제 공개하고 그냥 책이 훼손돼도 그런 부분은 포기했어요. 그냥 같이 보고 같이 공유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했어요. 씨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해요. 이정진 작가님. 근데 책이 되게 저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책인데 개인적으로는 국내 책 중에서는 이정진 씨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사진집도 진짜 특이하네요. 이게 이날가 한지했다 이날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정진 씨 책을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또 이렇게 되게 어려운 사진집이기도 하지만 이 사진이 굉장히 커요. 전시할 때는. 지금 미국에서 사시면서 작업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여자분이세요. 되게 제일 좋아하는 작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했던 작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민식 작가 같은 경우도 조금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되게 순박하게 찍어요. 어떤 막 기교를 부리고 막 그러지는 않고 그 마다카로스 같은 경우는 이분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서요. 학교도 지어주고 침대 같은 거 뭐 일산에 많이 얼마 전에 그 자기 나라에서 막 난리가 났었죠. 젊은이들 전기 안 들어오고 해서 반란하고. 근데 사진이 그냥 막 어떤 치장하고 막 보여주고 막 그런 사진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는 거 편안하게 사진 작업을 하세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냥 순박하게 막 보정 그런 기술적인 것도 안 하고 해서 있는 대로 행복한 모습들을 막 우울한 것보다 행복한 게 나라가 이제 마다카로스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도 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 GDP도 나라인데 못 사는 그런 불행한 거 아픈 거 막 사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와중에서도 좀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담아내는 작가고 좋아요. 하나같이 엄청 자연스럽네요. 그냥 일부러 기교를 전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게 바오나무 여기 가면 이 나무를 볼 수 있거든요. 아주 막 특별히 막 좋아하는 작가는 없는데 이 정도. 그리고 박노해는 다 아시잖아요. 시인이시기도 민주운동가인데 이분도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세요. 똑같아요. 다른 길을 보면 사진이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일상에 있는 것들을 다 찍어내세요. 너무 좋네요. 일부러 연출하거나 그런 사진이 아니라 그냥 여행 다니면서 걸어다니는 동네 시골 같은 데 가서 그냥 있는 대로 찍는 거야. 이게 연출하고 막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자연스럽게 찍어주면 돼요. 저도 이렇게 찍으러 다니고 싶어요. 그냥 막 되게 딱딱 좋아요. 있는 거. 이렇게 소피카 책들, 그다음에 우리가 뱅뱅클럽 같은 책도 있어요. 뱅뱅클럽.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책이에요. 아 그래요? 왜요? 기본적으로 이거 보면 알아요. 독수리야 보셨을 거예요 한번. 다큐 영상을 찍으면 다 아셔야 돼요. 오, 저 이 책도. 봐야겠어요. 이 네 명의 몰랐어요. 네 명의 작가가 있는데 다 자살했어, 죽었어요. 아 진짜요? 왜요? 이게 보면 사진을 보면 이게 굶주린 어린애가 누워 있는데 이거 독수리잖아요. 얘가 죽으면 독수리 와서 이런 논란의 사진. 근데 원래 사진은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내용이. 근데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프리처상을 받았어요. 이 작가 4명들이 한 명이. 근데 결국은 도덕성 문제 때문에 조금 되게 힘들어서 이 책을 보면 내용이 다 나와요. 이 책 먼저 시작해야겠네요. 뱅뱅클럽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영상 하시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사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잔선택의 사진회가에서 평론 비평한 책이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필수 도서. 이렇게 보는 책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우리 이렇게 진동선 선생님이신데 노브렘 포토그래프라는 거는 사진과 문학을 연결시킨 거예요. 오,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사진책을 문학으로 제목을 지을 때 이제 문학에 연결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문학을 많이 좀 보면 좋다는 뭐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근래에 들어와서 제가 인상 깊었던 책은 이옥토라는 사진 산문집인데 저가 요새 최근 요번 달이죠. 10월 달 중에서 제일 감명 있게 본 책. 사진 산문인데 좀 어렵긴 한데 글이 저는 되게 맞아서 너무 감명받 같은 이런 책들을 계속 사서 봐요. 그리고 사진 공부하는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봐야 될 책들도 많고. 제가 이 땅을 2년 동안 찾으러 다녔어요. 이 건물 땅이 되게 특이하게 저거 건축을 하니까 이 땅이 그 전에 집 짓기 전에 굉장히 박공지붕 1, 2층이 박공지붕이었어요. 근데 부동산에 나왔는데
이 땅이 못 쓰는 땅인 줄 알았어요. 막다른 도로에 있으니까. 이게 5층까지 건물이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 조그만 땅에 5층까지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몰랐던 거죠. 근데 나는 땅을 보자마자 주차가 2대가 되고 5층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셨구나. 네, 바로 그냥 보자마자. 역시. 그래서 그냥 외곽이고 골목 너무 대려변도 아니고 외곽인데 손님들 와서 찾아오겠다 생각하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땅이 너무 좋아서 그냥 사고 그냥 바로 집을 지은 거였죠. 동네 분들도 이 신월동에 이런 건물이 왜 생겼지?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신월동에 대한 분위기랑 너무 안 어울린다고 많이들 하고 처음에는 그 집 파는 잡지 그래도 막 인터뷰하자고 그런 걸 다 그러니까 딱 인터뷰한 건 손님이 2번째예요. 진짜요? 네, 저 다 오셨어요. 근데 인터뷰 안 했어요. 인터뷰하면 안 하겠다고. 그다음에 구글에서도 오셨고 네이버에서도 오셨고. 너무 퍼지면 좀 피곤해지실까 저가 봐요. 이제 원한 그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1년 정도를 봤었어요. 이걸 오픈하고 1년 되면 천천히 알려서 1년 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이건 저랑 예상이 너무 많이 한 달 만에 입시가 되었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었어요. 되게 힘들었고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 양옆에는 보면 사진 공부하는 책들이 꼽아져 있고요. 저기는 사진 잡지, 그다음에 포토샵 책, 제품 촬영하는 거. 바로 2층을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올라. 선생님은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사진만을 위한 건물을 지었다고 하셨다. 작가별로 다 보시면 되고 한 권씩 꺼내서 보시고 대부분 한 권씩 꺼내서 보고 제자리만 뽑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 사진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진이에요. 제품 이름이 다가오는 그림자.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딱 그림자에서 딱 코너에 서 있죠. 이게 기획하고 연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굴까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 아니요. 처제. 처음 봤는데 좀 놀랐다고 해요. 약간. 놀라워요? 아니 사실. 더 놀라운 얘기 해줄까요? 네. 이 양반이 포토샵을 언제 배웠는지 아세요? 나이를 치면 83세 때 포토샵을 배운 거예요. 이제는 못 사니까. 근데 홍콩 가면 파도책은 많아요. 홍콩을 가야? 근데 이 세 권이 오리지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게 원래 살 때 저거 한 10몇만 원뿐이 안 주고 샀어요. 한 권당.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뭐 거의 뭐 200단위가 넘어간다고. 진짜요? 네. 절판되고 구하지 못하는 책이래요. 잘 찍어놔야겠네요. 그리고 거리 사진 좋아하시니까 그냥 있으세요. 내가 꺼내줄게. 이 작가 아시죠? 네 알아요.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거 사진집을 한번 보세요. 네. 되게 재밌어요. 근데 대신에 이거 먼저 보고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아마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긴 한데 이걸 먼저 보고 보시면 같이 재밌게 보세요. 네. 야 라이카 오랜만에 보다 이게. 네. 어디 몇이죠? 이거 M3인데? M3에다가 주미탑을 열어. 좋다. 가진 않다. 저는 편집 색보정하는 DI 쪽. 네. 우와 진짜요? 저는 촬영 조명 쪽으로만 하는 분이고 결국에는 영상도 이게 1초에 이제 1초에 뭐 30프레임에서 24프레임 뭐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흐르는데 결국에는 스탑된 이미지를 좀 목표로 하고 찍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좀 결국에는 기획하는 미장센을 좀 꾸미는 그런 거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뭐 결국엔 크게는 난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딱 설계를 하고 내가 어떤 구도를 만들어야겠다, 어떤 이미지를 보여드려야겠다. 결국 이거를 좀 구성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이 되게 보람차긴 하죠. 편집하셔서 아시겠지만 나중에 편집하고 나서 결과물로 보면은 맞아요. 되게 보람차잖아요.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그거 바라보고 하는 것 같아요. 찍을 때는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고. 뭔가 제 작품을 보고 뭔가 사람들이 그래도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좀 나아가거나 뭐 뒤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발걸음이 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항상 고민은 하는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고 항상 뭘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친숙한 작품을 만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네. 그래서 항상 고민 중입니다.
영상을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왜 계속 영상을 만들게 되는 건지 생각해봤다. 이유는 단순하다. 영상 만드는 게 재밌어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 조합들을 이어붙이는 편집도 말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프리오션과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지나고 보니 찬란했다는 그런 좋은 기록물로 남았으면 좋겠고,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재밌게만 봐도 내가 영상을 만드는 의미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날 특히 기억에 남았던 건 홍콩 작가 파노의 사진집이었다. 사진집을 감상하는 건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거,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세 번째는 해석하는 거.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걸 보라는 건 우리 잡지나 만화책 같은 데 편하게 이렇게 넘겨보시라는 거. 그러면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카메라의 기술적인 걸 얘기해요. 카메라 기종은 못 쓰고 또 렌즈는 못 쓰고 거리는 얼마 정도, 빛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각도는 어떻게 되는지, 구성.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그 작품이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찍어서 우리 같은 관객들한테 뭘 전달해 줄지를 나름대로 해석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추출하는 거예요. 물론 작가가 찍었던 생각과 내가 추측했던 생각은 다르죠, 당연히. 그러면서 점점 사진이 느는 거예요, 사진집을 보는 거. 그래서 이 많은 사진집들 뭐 60개국 돌아다니시면서 기간적으로는 얼마나 20년 동안 이걸 다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단시일 내에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조금씩 모으면 자기도 모르게 LP판이랑 똑같아요. LP판도 모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쌓이잖아요. 책도 똑같았어요, 사진집도. 그럼 이 책 중에 제일 구하기 어려웠던 책이나 조금 에피소드, 구할 때 에피소드가 있던 책 저거 마지막으로 저거. 하나. 카시책. 어디요? 맨 위에요? 네, 요새 카시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은 진짜 귀한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에 다 출판책이고 사인집은 다 400권 정도 되는데 그게 집에 있고요. 요 가게 안에서는 귀한 거는 보면 옛날 지금 이렇게 보면 새 책들 말고 약간 클래식한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들. 그런 책들이 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땅이 아래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는데 사실 이런 불혜성의 책은 이건 구하지도 못하는 책이에요. 굉장히 잘 못 보는 책인데 여기서 비싼 책은 뭐 저런 책 같은 경우는 비싼 개념이 아니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뉴욕으로 출장 갔을 때 옛날에 저 책을 봤는데 저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돈도 없어서 그냥 왔고, 그래서 이렇게 뭐 사진도 찍었던 경우도 있었고, 나중에 두 번째 갔을 때는 사왔는데 좀 비싸게 사왔었어요. 저런 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부르는 게 그럴 것 같은데. 초판책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사진집 조금 비싸다는 사진집들은 저건 거 어빙펜의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개당 60만 원 정도. 진짜요? 이 책이? 네. 저게 이제 일본에서 사왔는데 우연하게 봐갖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게 나올 책이 아닌데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책방들이 일본 중고 책방들이 좀 되게 작아요. 작게도 하고 또 거기 가면 또 책을 파는 책도 있고 안 파는 책도 있어요. 주인장님들이 안 주는 책도 있어요. 숨겨놓고 잘 설득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여는 책방도 있어요. 와, 그런 데를. 자기 집을 거실에 사진집이 쫙 있는데 이게 공개를 딱 한 달에 2번 해요. 2번 하는데 가정집이에요. 집인데 책을 판매를 하세요. 한 달에 2번. 그리고
자기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사오려고 하면 자기가 아직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판매를 또 안 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그것도 잘 맞춰가면 거기 가면 되게 희한한 책도 많고. 제일 흔한 거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작가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건 이 사울라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1, 2년에 뭐 이렇게 전시를 좀 해요. 근데 보면 사진이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서정적인 책,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하는 작가, 그나마 딱 사진을 보면 되게 이쁘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사울라이트를 저와 사진을 잘 모르신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이분이 사진을 왜 잘 찍냐, 또 사진을 먼저 한 건 아니고 미술을 먼저 하셨어요. 미술을 23살까지 하시다가 우리 사진이 굉장히 좋은데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좀 아쉬운 작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2005년 83세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잘못하고 난 건 뭐냐면 지금 아까 표지 봐도 뭐랄까 되게 감성적이고 서정적인데 미국 분이거든요. 미국 사진 작가인데 그 당시 때는 50년, 60년대는 이념과 개념의 사진을 추구했던 시대라 그래서 저렇게 따뜻하고 감성적인 사진을 좋아하지는 않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이 사진은 인화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림을 또 그리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 이렇게 우와. 사진에다가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어서 이런 사진집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재밌는 거, 일본에서 출판된 사진 사울라이트 책인데 이거는 사진집에다가 작가가 자기가 사진집을 보고 느꼈던 글을 이렇게 적어놓은 되게 재밌는 에세이식으로. 형식으로. 이것도 재밌네요. 이런 사울라이트가 굉장히 재밌는 이 정도 또 뭐가 있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전공을 37년이나 했어요. 이건 건축을. 건축 쪽으로. 근데 사진은 건축보다 사진이 더 좋았었어, 솔직히. 그래서 진짜 마음속에 우리 있는 거는. 대표님이 들으면 되게 기분 안 좋아하실 텐데 저도 월급쟁이는 그러니까 이 건축 생활 20년 했을 때부터 번아웃이 왔었어요.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적성이 많고 잘 하는데 이게 빨리 좀 지쳤어요. 속으로는 항상 사진이 넘버원이었던 거. 이제 직장은 이제 직장 가서 얼마든지 내 일을 잘하고 오랫동안 했으니까 비슷한 일을 하니까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항상 시간이 나면 사진 공부하고 수업에서도 그렇고 항상 나와서도 사진 관련된 일을 막 쫓아다니고 보러 다니고 여행. 삶이 곧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무언가를 깊이 좋아한다는 건 감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같기도 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진책이 주는 냄새, 그다음에 사진책의 촉감 같은 거, 그다음에 이 재본 상태, 그 디자인 그런 상태가 너무 좋아서 사진 공부하다 막 보면은 무조건 가면 사진책만 먼저, 사진 찍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서치했을 때 서점들이 어디 있는지 그걸 먼저 정리해요. 볼 때마다 감동이 막 너무 좋아서 조언을 딱 하나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사랑하는 걸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이걸 못해요. 이 사진집이 아까도 들었잖아요. 사진이 굉장히 비싸다고. 네. 비싼 만큼 그 취미를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버려야 돼요. 저가 버린 게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 포기했었는데 술을 안 먹었어요. 저가 건축이라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술을 먹게 되잖아요. 보통 그때를 하면 대표한테 클라이언트와 만나는 거 적당히 안 하겠다. 술을 20년 동안 그리고 또 저가 그만큼 또 좋아하는 게 스키. 한 해에 시즌이 되게 짧잖아요. 3개월, 4개월 정도 되는데 많이 가야 10번 정도 가는 게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저는 한 해에 100kg, 150kg 많이 갔어요. 진짜요? 와. 그렇게 스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키에서 강사 자격증 따고 나서 4번째 초반에 따고 나서
5개 다 포기했어요. 다 팔았어요. 이거 때문에. 책 때문에. 소비가 중독으로 가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하려면 그만 사랑하는 걸 버리지 않으면 전혀 못한다. 하나의 직종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물었다. 딱 하나. 사진의 진정성. 사진을 대하는 사진을 치우치. 그냥 남한테 보여주고 잘 찍어서 보여주 그런 사진을 찍으시고 배우려면 안 가르쳐 돼요. 딱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사진을 하시고 사진을 좋아하시 진짜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다 금방 얘기해 보면 알아요.